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불안과 피로감, 또 불면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자율신경 실조가 있는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심장을 바로잡아 자율신경 실조 증상을 치료하는 자하연 한의원 원장 임형택입니다. 오늘은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을 위해 운동을 어느 강도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심폐가 강화되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데 막상 운동을 하면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고 또 운동 끝나고 나면 그 피로감이 한참 동안 지속이 돼요. 이런 때 운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왜 운동을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에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숨 가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더 쉽게 피로해지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요. 자율신경 실조에서 나타납니다. 운동을 마치면 이 흥분했던 교감신경이 줄어들면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흥분을 해 있고 또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지속되고 더 나아가 불안과 피로감 또 불면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동할 때 몸에 생겼던 긴장이 운동 후에 풀어져야 되는데 이 긴장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근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운동할 때 에너지 소모가 빠르게 되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지러움과 손발 저림 그리고 피로감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과로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피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은 더 지치고 심장에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특히나 수면 부족한 상태 또는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운동을 했을 때 자율신경이 잘 회복되지 않고 균형에 이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자율신경 실조가 있는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운동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할 때의 가이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이때는 운동 강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팍 올라가는데 100에서 12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박수는 애플워치나 이런 시계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겠는데요. 워치가 없는 경우에는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정도 내에서 달리면 되겠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피로감이 회복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다가 달리기나 빠르게 걷기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추천하는 유산소 운동은요, 첫 번째로 걷기입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심박수 120 정도를 유지하면서 걸으면 좋은데요. 너무 빠르게 걷지는 마시고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조금 힘이 남으면
속도를 조금씩 올리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했는데 피로감이 심하고 30분 이내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유산소 운동하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간을 줄이고 또 괜찮으면 점차 5분씩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중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이나 물속에서 걷기 같은 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작용이 적어서 좋겠습니다. 저강도 자전거 타기가 있는데요. 너무 빠르지 않게 타고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야 할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달리기나 등산, 또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운동들은 심박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심장에 무리가 되니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고강도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거나 걸을 때도 너무 빠르게 걸으신다면 이때도 심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살펴가면서 욕심내지 않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에 대한 가이드를 드린다면요. 일단 근력 운동 시에 주의점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숨 참고 꾹꾹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호흡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을 줄 때는 호흡을 내뱉고 또 이완을 할 때는 들여 마셔주면 됩니다. 아령 운동을 한다면 땡길 때 그때 숨을 내쉬고 이완할 때 숨을 들여 마셔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무게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 후에 너무 피곤하거나 30분 이내로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무게를 줄이고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 전후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해요. 체중을 조절한다고 너무 음식량이나 칼로리를 줄여가면서 운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단백질이나 섬유질은 꼭 섭취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맨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살짝 벌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건데요. 하체 근력을 기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몸에 주는 부담은 적습니다. 두 번째는 벽 푸시업인데요. 푸시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좋겠지만 혹시라도 푸시업 하면서 힘들거나 무리가 되거나 하시면 벽이나 높은 데 놓고 푸시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인데요.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는 운동입니다. 하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근력도 유지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인데요. 기구나 이런 거 없이 밴드를 가지고 당기거나 다리 같은 데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밴드의 저항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근력 운동도 있는데요. 욕심내서 무거운 바벨을 가지고 스쿼트를 한다든지 욕심내서 하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자율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근력 운동 전후로 30분 정도 워밍업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워밍업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또 공복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많이 하시고 하는 운동도 피해 주셔야 되지만 너무 빈속에 또는 배고픈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심장이 안 좋거나 자율신경 실조가 있는 분들은 운동 강도를 낮추고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욕심 없이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유산소 운동은 걷기, 수중 운동, 저강도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이 좋겠고요. 근력 운동은 가벼운 맨몸 운동, 저항 밴드 운동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후에 피로감을 체크하는 거고요. 운동 중에는 호흡 곤란이 오거나 두근거림이 심해지는지 몸을 살펴보면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처음에는 저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무리 없이
증량해야 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또 욕심내서 큰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또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건강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